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와 5분의 1을 어떤 수로 나누었더니 2와 3분의 2가 되었습니다. 나누기 뒤에 네모가 있는 문제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도 주인이 있습니다. 부 뒤에 오는 숫자가 그 주인입니다. 네모 앞에 나누기가 보이죠? 나누기의 주인은 네모입니다. 네모가 등호를 건너 2와 3분의 2 뒤로 넘어가면 곱하기 네모가 됩니다. 우리가 줄을 설 때 먼저 있던 사람 뒤에 줄을 서는 것과 같습니다. 숫자도 도덕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2 더하기 3, 3 더하기는 똑같습니다. 4 곱하기 5나 5 곱하기 4도 똑같죠. 더하기나 곱하기에서는 앞뒤의 숫자를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다. 2와 3분의 2와 네모의 위치를 바꿔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곱하기의 주인이 2와 3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곱하기 2와 3분의 2가 등호를 건너 2와 5분의 2 뒤쪽으로 가서 나누기가 됩니다. 두 개의 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면 5분의 10이 나누기 3분의 8이 되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나누기 뒤에 있던 분수가 뒤집혀 8분의 3이 됩니다. 약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이항을 했고 그 과정 중에 곱하기 앞뒤의 숫자를 바꿔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호의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왼쪽 중간에 나누기가 있죠. 오른쪽 중간에도 나누기를 만들고 그 뒤에 어떤 수를 써도 식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수를 쓰면 좋을까요? 그 수는 바로 1입니다. 1로 나누어도 오른쪽은 2와 3분의 2 그대로입니다. 모양과 형태를 왼쪽과 맞추는 작업만 하는 것입니다. 왼쪽 식이 가운데에서 나누기로 연결됐고 오른쪽 식도 가운데에서 나누기로 연결이 됐습니다. 똑같은 형태죠. 네모의 위치를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뒤의 숫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왼쪽도 앞뒤를 바꾸고 오른쪽도 앞뒤를 바꾸는 것이죠. 나누기 2와 5분의 2가 등호를 건너서 맨 마지막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곱하기로 변하겠죠. 네모는 1 나누기 2와 3분의 2 곱하기 2와 5분의 2가 됩니다.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비결은 틀린 문제를 10번씩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는 일을 다정한 말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 문제에서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뭐뭐의 2분의 1을 식으로 나타내면 의자는 곱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왼쪽 높이에 2분의 1을 곱하면 오른쪽 높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의 높이는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왼쪽에서 출발해 오른쪽으로 갈 때는 2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높이가 낮아지지만 반대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2분의 1로 나눠져야 하기 때문이죠. 나누기 2분의 1은 편리하게 바꿀 수 있었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꾼 후 분수의 위아래를 바꿔서 1분의 2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즉 곱하기 2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왼쪽 높이에 2분의 1을 곱하면 그 옆에 오른쪽 높이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 높이를 2분의 1로 나누면 즉 오른쪽 높이에 2를 곱하면 그 옆에 왼쪽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오른쪽 4분공의 높이가 4분의 3입니다. 그 숫자에 나누기 2분의 1을 하면 즉 곱하기 2를 하면 3번 높이가 나오고 3번에 다시 나누기 2분의 1을 하면 즉 곱하기 2를 하면 2번 높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2번에 한 번 더 나누기 2분의 1 즉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번 높이가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4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입니다. 만약 공이 3분의 2만큼 뛰어오른다면 왼쪽 높이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오른쪽 높이가 나옵니다. 오른쪽 높이를 3분의 2로 나누면 왼쪽 높이가 나오는 것이죠.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 뒤에 있는 분수가 바뀌죠. 그래서 맨 마지막 식 오른쪽 높이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왼쪽 높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네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자네와 말다툼을 하게 되고 아내에게 잘해주려다가 아내와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밖에 나아가면 말다툼할 일이 없는데 집에서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이 진실이라면 문제는 그분에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분이 하는 응원은 아마 자네에게 응원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99% 비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며 말을 줄인다면 그 정도라면 응원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넌 잘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니? 이것은 비난입니다. 자네에 대한 믿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단어를 갖다 붙여도 그것은 비난입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없어집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응원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충고하고 싶어질 때 침묵하는 행동도 응원입니다. 남편에게는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남자들은 똑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화해 왔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한 가지 힌트를 더 드리자면 왜 그래? 왜?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남을 비난하는 대회에 출전하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아내의 잘못이 보일 때마다
남편의 실수가 보일 때마다, 자녀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잔소리를 한다면 여러분은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부족함을 지적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도덕한 일이라면 알려줘야겠지만 부모가 느끼는 자녀의 부족함은 부모에게도 있는 부족함이므로 자신에게 관대한 만큼 자녀에게 관대하게 행동하고 응원하고 기다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순간 즉각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30까지 세어보시길 원합니다. 30까지 세다 보면 자신의 허물과 닮았음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죠. 짧은 세상에 함께 사는 일을 비난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려서 비난받은 사람이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비난받던 자신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자녀에게만큼은 비난을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일을 다정한 말로 위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